14번 볼까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저 13번에 그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피고가 국가나 지자체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소송 중에서 취소소송이 있지, 그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가 국가나 지자체입니까? 당의 그 구청장입니까? 구청장. 그거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 배상을 청구할 때는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피고야. 그런데 행정소송은, 근데 취소소송은 뭡니까? 지금 네가 영업 정지했는데 영업 정지를 풀으라고 하잖아, 그렇지? 영업 정지 누가 시켰어요? 구청장이 시켰으니까 구청장 네가 풀어라 이거야. 그게 다릅니다 그게. 14번 보세요. 옳은 것은 이게 지금 정가율과 실질적 정가율 그죠? 여러분 그 1번에 2010년도하고 2010년도 인구가 같다 이 말은 정가율이 같다는 정가율이 같다는 말은 인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1번에 인구가 같지는 않죠. 인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2번에 2010년도와 1인당 실지비는 같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주어진 정보는 인구 정결과 실질 GDP 정결만 오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1인당 실질 GDP 정가율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자, 1인당 실 GDP랑 그 뒤에 있는 규모는 1인당 실질 GDP다. 그죠? 요거는 정가율이고 그 뒤에 있는 규모는 그냥 실 GDP입니다. 그지? 오케이. 자, 2010년도 볼까요? 2010년도, 2011년도 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 2010년도 실집 정가율이 몇 %입니까? 여러분, 우리 1인당 실집 정가율은 어떻게 거든?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오케이. 실질 GDP에서 이거는 실질 GDP 정가율에서 빼기 인구 정가율, 그죠? 인구 정가율이에요. 인구 정가율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2010년도로 따지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이건 2%, 이건 2% 그죠? 2%고 2011년도, 21년도는 제로다, 제로. 이게 0%야. 자, 여러분 2011년도는 2010년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1인당 실질 GDP 정가율이 0이래요. 그럼 1인당 실질 우리가 변화율이 0이란 말은 규모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 1인당 실질비는 요게 0이란 말은 2010년도랑 2011년도가 규모가 같다. 왜? 2011년도의 성장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다. 2번에 맞습니다. 다음 3번에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도에 감소했다. 이거는 일단 2012년도 어떻게 돼요? 2012년도는 빼주면은 2%도 그죠? 이게 커지겠죠, 그죠?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4번에 실질 GDP 규모는 당연히 그 2012년도가 더 크죠. 실질 증가율이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이것도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근로시간 법 위반 근로시간만 무효고 그에 뭐가 대체됩니까? 근로기준법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계약을 완성시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죠. 계약 자체가 무효면은 이 친구 겨우 취업했는데 취업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얘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얘를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지. 1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들어가 볼까요? 16번도 그 질문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세 이 친구는 갑은 할아버지가 주신 고가의 도자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18세니까 일단 미성년자다 그지? 그럼 혼자 할 수 없죠. 일단 갑이 혼인을 하였고 혼인했으면 이제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이건 우리 성년 의제니까. 니네 갑은 미혼인데 동의 없이 이런 경우라면 취소 가능하죠. 가는 일반적이고 나는 취소 가능하고
다는 뭡니까? 인감 도장을 위조했다. 이거는 취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 안 돼.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하고 다는 취소가 안 되는 경우다. 그죠? 다 4번해 봅시다. 갑과 이 위조했을 때는 갑도 못하고 갑도의 부모도 못한다. 양쪽이 다 취소 못하게 막는다 그랬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17번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A가 지금 A가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단독주택이야, 그죠? 집이 있는데 A죠, 그죠? A가 이게 지금 이게 이사했습니다. 이사했어요. 10월 1일 날, 10월 달에, 10월 21일 날, 그지? 10월 달에. 그런데 그 다음에 5월 6일 날 차용증을 그냥 차용증에서 내가 B입니다. 11월 달에 다음 달 2011년도 5월 6일 날 그냥 차용증만 쓰면 그냥 일반 단순 채권자다, 그죠? 단순 채권자입니다. 뭐 우선 변제권 그런 거 없어. 6월 4일 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답니다. 다 갚아버렸네요. 6월 4일 날. 근데 하여튼 6월 4일 날 가면 6월 4일 날 이걸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1억을 다 정리했습니다. 없어. 그 다음에 2012년 10월 4일 날 임차인 C가 들어왔답니다. C가 이게 들어왔어요. C가 2013년 10월 달에 임차인이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대차 계약했네.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10월 며칠이죠? 10월 4일 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월 5일 날 D가 주택을 샀습니다. 다음에 8월 5일 날 2013년 12년 얘가 지금 12년도에 들어왔죠. 오케이, 12년 들어왔는데요. 13년도 8월 5일 날 13년도 8월 5일 날 양수했습니다. 그죠? 양수인이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E가 지단권을 설정했습니다. E가 돈을 빌려주고 E가 누구의 채권이냐 이렇게 채권이죠. 채권적 이익이 지단권을 설정했네. 지단권을 설정했습니다. 2014년도죠. 14년도에 3년도구나. 3년도 9월달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1번에 기억은 갑부의 여러분 1번은 여기에 지금 A가 처음에 집을 지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입니다. 이게 조금 꼭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요.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있는 게요. 우리 집을 지었습니다. 등기부에다 이제 갑구가 있지, 그지? 여기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가 있으면은 1번, 2번 이렇게 1, 2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A가 이렇게 A 소유권 보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D가 이렇게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럼 D는 어떻게 했냐? 2번 D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존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쥐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존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넘겨받았다는 게 이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전이 아니라 보존으로 된다. 2번에 니은의 사실은 니은은 여러분 을구에서 이거는 니은은 그냥 이거는 그 지단권을 설정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부는 안 나타. 그 니은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 아무런 표시가 안 돼요. 3번에 디귿에 의해서 C는 대항력. 그래서 입주 전입신고는 대항력 맞습니다. 리얼에 이런 그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차 말했습니다. 틀린 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모두 뭐 질문이 없네요. 간단하게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리창이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작물 책임이다. 그죠? 일종의 공작물 책임입니다. 나는 이 집 임차인이 불가해요. 오케이. 3번이다. 을에게 과실이 없음이 을이에서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의 책임은 1차 책임이야. 임차인의 책임은 1차 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이 뭡니까? 2차 책임. 그래서 1차 책임은 그 점유자 책임입니다. 점유자라는 게 여기서 임차인이에요. 책임이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성격이 중간 책임이야. 근데 2차 책임은 뭐라고? 이거는 소유자 책임입니다. 소유자 책임이고 이거는 절대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이거 우리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지는데 점유자가 지가 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입증한다면 뭐 수리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책임 없어. 그러면 2차적으로는 집주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 불가해요. 그래서 3번 보세요. 을에게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이게 뭔가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다 했음을 입증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책임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좀 집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갑은 대학생 아들이 등록금 사용해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병한테. 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뭐 복잡한데. 지금 갑이 있잖아요. 갑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습니까? 병한테. 그래도 병으로부터 500을 빌렸어요. 이거는 자기 아들 그 등록금이다. 그죠? 등록금입니다. 그런데 남편 어른 등록금은커녕 생계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여성 동지들 결혼할 때 잘 판단해야 돼요. 은근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생계는 팽개치고 의외로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럴 것이면 그런 있어요. 연애할 때 잘 살펴봐야 돼. 연애 너무 삐리고 삐리고 바로 결혼하지 말고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는 특성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가끔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게 핑계 쓰는 얘기죠. 얼마 전에는 주식이 세상에 주식까지 뛰어들었네요. 주식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남편이다 그죠? 을입니다. 배우자 그죠? 배우자 을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죠? 정한테 지금 돈을 빌렸습니다. 1,000원 그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주식이야 주식. 주식 대금이다 그죠? 주식 대금이야. 요거는 등록금이다 그죠? 등록금이야 그죠? 성격이 다르다 그지? 그래서 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은 누구 거냐? 을이 요거는 주택은 집은 을이 이제 상속받은 거야 그죠? 상속받은 것입니다. 상속받은 거. 이후에 결혼 이후에 시골에 땅을 사줬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시골 땅 샀단 말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이거겠네. 둘이가 그냥 여기서 뭔가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죠? 토지. 이거는 특유재산이고 요거는 특유재산이에요. 이건 일종의 이제 공유재산이다 그죠? 공유재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분할해야 되겠죠? 분할의 대상입니다. 요거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특유재산이니까 가져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갑과 을은 1개월. 그렇죠. 우리가 합의 이혼은 이혼 승려 기간을 주죠. 이혼 승려 기간을 주는데 왜 1개월입니까? 자식이 미성년자야, 성년자야? 몇 살이에요, 지금? 19세니까 성년자지. 자식이 성년일 때는 1개월이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다. 그치? 이게 지금 1개월 맞아요. 왜? 자식이 19세니까 그냥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2번에 주택가대 시골의 땅은 분할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에 을의 채무 1,000만 원.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일상가사가 아니죠. 우리가 주식하는 게 일상가사는 아니지 그지?
주식하는 게 일상가상이기 때문에 이런 연대 책임 없어. 근데 요거는 연대예요. 요거는 연대입니다. 요거는 연대입니다. 요거는 일상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대 채무야. 근데 요거는 일상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연대 채무가 아니에요. 연대 채무가 아니라 말은 뭡니까? 그냥 남편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연대 채무란 뭐라고? 남편과 부인과 배우자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단 말이고 이거는 혼자만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네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대요. 이거 몇 차 개헌입니까? 3차 개헌이다, 그지? 이렇게. 다음에 국회 간선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7차 개헌이죠. 유시는 법입니다. 다가 뭡니까? 이게 9차 개헌이죠. 여기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입니다. 잠시만. 노. 여기 9차 개헌 맞죠? 여기 9차 개헌 맞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국회, 이러면, 가는 지금 양원제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단원제지, 그지? 틀렸어. 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그 유시는 법은 대통령,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신대통령제를 그래가지고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권력 분립이 충실한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대통령이 막 국회도 막 해산시키고 막 그래요. 그거 안 되죠. 안 돼. 충실하지 않습니다.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행정수반이 국회 해산에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둘 다 가도 개입하고 둘 다 개입하죠. 왜냐면 가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개입했고 나는 대통령이 지금 뭘 줬습니까? 국회 해산권을 구했다, 그지? 둘 다 인정하고 있어요. 4번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는 4.19 혁명이고 다는 현행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됐고요. 10분 마지막 했습니다. 자, 1번에 이것도 뭐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10회는 뭐 가면 갈수록 질문이 좀 줄어드네. 질문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문제를 안 풀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까? 안 풀어봐가지고 질문이 없는 거야? 아니면은 푸는데 별 게 없어서 질문이 없는 거야? 후자라면 너무나 땡큐고, 그지? 보겠습니다. 1번에. 자, 이거 답 위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지리산에서, 기억은 뭐예요? 영상이 공개된 것은 사유현상이죠, 그죠? 이게 사유현상이야. 니에는 뭡니까? 추가 방사, 이것도 우리 사유현상이죠. 디귿은 뭐예요? 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그죠?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그 사유현상, 자연현상입니다. 리얼에 곰들이 그 출입을 자제달라. 이것도 사유현상이죠. 오케이. 2번에 보시면은 니은은 즉 사유현상은 디귿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 없이 이게 맞는 문장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다. 일단 1번에 면대면 대화 깊이 있는 정보 이게 이제 면접이 있다, 그죠? 면대면이니까 면접이다, 그죠? 면대면이 면접이죠. 일상생활 행동을 관찰한다. 참여 관찰법, 그지? 대규모 집단 개량화 이건 뭐 이거는 질문지죠. 질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통제 이거는 뭐 실험이죠. 딱 그 키워드들이 등장하네요. 자, 답을 보시면 3번에 C가 질문지법은 D보다 문맹자한테 질문지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죠. 우리는 거의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잘 없어요, 실제로.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고 괜찮은 나라가 없어요. 자, 위에서 매치가 이제 또라이 짓을 해서 그렇지. 우리는 굉장히 우리 구성원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내가 뭐 나는 국뽕 취미 없어. 국뽕 취미 없는데 진짜 진짜 괜찮은 나라 같아요. 몇몇만 좀 정화를 시키면 돼. 물에 빨아서 승을 하든지 세탁기를 돌리든 간에 좀 깨끗하게 만들면 진짜 우리는 괜찮은 나라야. 살만합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보면 있잖아요. 병 걸릴까 겁나잖아. 일단 병원이 너무 불편하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의사들과 그 간호사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빠릿빠릿하게 대응해 주는 게 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어 터지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진짜 괜찮아요. 자, 3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니은은 직업훈련소죠. 디귿이 뭡니까? 야간 둘 다 직업훈련소와 야간대학은 둘 다 2차적 사회기업 맞고 또 뭡니까? 공익 맞죠, 그죠? 이건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볼까요? 다음 밑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관점이다, 그죠? 자, 일단 질문이 4가지 있는데 1번 이것도 말고 지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A가 만약에 진화론이라면 어떻게 될까? A가 진화론이면 가는 여러분 진화론에서 반대하는 질문해야 되겠지. 서구 중심적이냐? 이건 아니죠. 진화론 자체는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게. 이번에 B가 순환론이에요. 그러면은 순환론에서 얘라고 할 수 있는 질문해야겠죠. 사회 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하는가? 이거는 진화론은 그러니까 순환론 진화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순환론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 틀렸다. 자, 그래서 4번 바로 보겠습니다. 가가 여러분 만약에 제국주의 정당하다 그러면은 제국주의를 정당으로서는 진화론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국주의를 정당한가? 그럼 이게 A가 아니오니까 여기 A가 4번 지문에 따르면 이게 A가 순환론이에요. 순환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순환론에서 얘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될 게 사회 변동 과정에서 퇴보도 가능한가? 예. 이게 답이다. 그죠?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볼까요? 금융시장입니다. 여러분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직접금융 뭡니까? 카드 그죠? 작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직접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이게 직접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근데 나는 간접금융이죠. 간접금융은 누굽니까? 중간에 은행이 딱 끼어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가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몰라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행만 상대한다는 얘기지. 자, 기억에 정권회사는 가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회사가 뭐 그 주식과 관련되니까 정권회사 가에서 활동하죠. 보통 있잖아요.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 발행 업무를 대행을 누가 하느냐? 정권회사가 대행을 해줘요.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회사 직원들이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정권회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질문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니은에 나에서 활동은 은행이다. 맞다. 그죠? 디귿에 나에서는 자금 공급자는 모든 위험을 여러분 은행에서 중간에 은행에 끼일 때는 은행이 책임지죠. 그래서 이거는 자금을 공급한 근데 우리 저축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금 공급자가 누굽니까? 나시장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저축한 그게 자금 공급자입니다. 저축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은행이 책임진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리얼이 일반적으로 자금 공급자는 나보다는 가에서 더 높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 자금 공급자가 누구예요? 주식을 인수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들이야. 그러니까 주주들은 우리가 보통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죠. 위험이 높으니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기대할 뿐이지 실제는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주식의 특징이 뭡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은 휴식할 수 있어. 그래서 말도 봐봐.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는 해. 근데 꾸밀 수도 있다, 그지? 그냥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기대를 해야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돈 빌려주지. 만약에 그런 기대가 없으면은 그냥 안전한 은행을 택해야 되겠지, 그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6번 볼까요? 지금 좌측 그림은 지금 여기 지금 X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했네. 그랬더니 Y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네요. 자, 양자의 제한은 어떤 제한입니까? 보완제야, 대체제야? X제의 공급이 증가했어. 그랬더니 Y제는 수요가 확 줄어들었어요. 오케이, 이게 대체제죠. 대체제입니다.
그 정도는 느낌 와야 돼요. 이게 대체제입니다. 양자의 관계는 대체야. 1번에 1번에 XJ의 경우는 총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증가했다면 여러분, X는 공급이 증가했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하려면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 오케이, 탄력적입니다. 틀렸다, 그죠? 2번에 YJ 시장은 YJ의 경우는 사회적 이유가 그렇죠, 감소했죠. 이거는 뭐 그림에서 바로 등장하잖아. 이거 봐봐요. YJ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사회적 인가지가 어느 범위, 사회적, 이거지고, 요게 사회적 인가, 그죠? 이게 사회적 인가야.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지금 사회적 인가가 요 부분을 줄였다, 그지? 지금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이 지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사회적 인가는 줄어든 게 그만큼. 그래서 사회적 인가는 감소했다가 맞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볼까요? 자, 7번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기업 파트다, 그죠? 볼까요? 지금 주어진 문제는 평균 수입이 주어져 있고 총 비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평균 수입을 일단은 총 수입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평균 수입을 총 수입으로 바꾸는 방식이 뭡니까? 위에 생산량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1, 2, 3, 4, 5, 몇 가지? 5까지 있구나. 그럼 첫 번째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은 그냥 10이죠. 두 번째는 18이다, 그지? 2, 9, 18. 세 번째는 얼마입니까? 3, 8, 24. 네 번째는 4, 7, 28. 다섯 번째는 30인가? 30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그래서 총 비용은 지금 밑에 나오죠. 총 비용은 지금 어떻게 돼요? 13, 16, 18, 23, 31이니까 여기 이제 이유인데, 이유는 지금 마이너스 3, 2, 6, 5, 마이너스 1, 그죠? 세 개째 가장 이윤이 크네요. 자, 그래서 1번에 세 단위가 아니라 네 단위가 아니라 세 단위일 때다. 2번에 생산량이 5단위일 때는 X제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은, X제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은 이게 평균 비용이죠. X제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은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은 뭐 이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13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은 13, 8, 6, 7까지 안 되고 4, 6, 24 안 되고 5.23을 4로 나누면 4, 5, 20에 3에 3, 4, 7, 28 5.75네. 5.75다, 그죠? 5.75.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이 최대한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거 나눠주면은 6.2다, 그죠? 이거 6.2. 이거네, 그죠?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은 두 개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틀렸다. 생산량이 증가도록 판매 가격이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판매 가격이 일정하려면은 평균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판매 가격이 일정하려면은 평균 수입이 어떻게 돼요? 저때 그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평균 수입이 어떨 때가 판매 가격이 일정합니까? 똑같을 때. 오케이, 똑같을 때. 이거잖아.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를 10개 팔았어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고 평균 수입도 얼마입니까? 1,000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건 지금, 근데 가격이 떨어진단 말은 뭡니까? 평균 수입이 떨어진단 말은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에 생산량 한 단위 증가, 여러분,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이게 이제 한계 수입이죠. 한계 수입은 요거의 갭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그죠? 요게 뭐라고? 이게 한계자.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이게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수입은 2642다, 그죠? 그래서 이게 8이구나. 오케이.
8입니다. 8. 원래는 이게 10이겠죠. 그죠? 없다가 빵일다. 플러스 10, 18, 6, 4, 2.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여러분, 8번 질문이 아무도 없어? 그럼 일단 답 위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뭐 주어진 수치는 여러분, 밑에 그 가가 기억이 뭐겠습니까? 취업자, 실업자니까 이게 비경제활동이겠네. 기억은 비경제활동인구야. 그 다음에 2013년도 여러분, 니은은 그 전체 15세 이상 인구가 1010명이니까 그 밑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합해가지고 101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 얼마 되겠습니까? 50이네, 50이다,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 취업자도 마찬가지죠. 디귿도 안에 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합해가지고 1010이 나와야 되니까 260, 아, 220이구나. 790이다, 그죠? 기억은 비경제, 니은은 50, 디귿은 790이에요. 그러니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취업률 볼까요? 취업률은 우리 취업률은 공식이 뭡니까? 취업률은 오케이,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분의 취업자야. 이거는 두 해의 그 수치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 취업률은 얼마입니까? 2012년도는 취업자 실업자 850분의 800이다, 그죠? 여기는 2012년도야. 2012년도는 850분의 800인데 2014년도는 두 개 합하면은 850분의 850분의 790도, 그죠? 이거는 숫자에서 완전 떨어졌죠. 이렇게지? 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번 볼까요? 자, 9번도 질문이 없네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옳은 것은 X제 시장에서는 소비에 따른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대요. 자, 그럼 요거는 외부 경제야, 외부 비경제입니까? 외부 경제지, 그지? 사회적인 만족도가 더 크니까. Y는 뭡니까?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대요. 오염 제거 비용이 별도로 든다 이야기지. 그럼 이거는 외부 비경제죠. 가는 외부 경제, 소비에 있어서, 나는 외부 비경제, 그지? 그래서 답 3번 보시면은 X제, Y제성은 모두 최적 수준보다의 가격이 시장가격. 자, 이거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X 같은 경우는 요게 사회적 편익이에요. 요게 사회적 편익입니다. 요게 이제 시장 균형 가격이고 요게 사회적 적정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시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요게 최적이다. 그죠? 요게 최적입니다. 요게 시장 균형이에요. 여기 시장 균형입니다. 요게 가격이 더 높죠. 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Y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다.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야. 그지? 요게 뭡니까? 요게 지금 최적이죠. 요게 최적입니다. 요게 최적이에요. 요게 그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최적 자체가 얘보다는 가격이 더 높죠. 둘 다 최적 상태의 가격이 훨씬 높은 게 지금 보입니다. 됐습니다. 10번 한번 볼까요? 이 10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세금을 매길 때는 생산자한테 많이 세금을 매기는 경우를 많이 풀어봤는데 요거는 반대로 소비자한테 매기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누사가 강조했었는데 결론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같이 한번 볼까요? 요게 공급곡선이고 이게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입니다. 지금 이래 된 거잖아. 요게 지금 요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균형 가격은 여기 1,400원이죠. 1,400이고 여기가 90이에요. 90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그 소비자한테 세금 매기. 소비자한테 세금 매기면은 수요곡선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좌측 우측. 그렇죠. 좌측 움직이죠. 좌측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야 돼, 그지? 요걸 찾아내야 돼. 요거를 찾아내고 요게 이제 세금 조세 부과 후 이게 조세 부과 후 이게 생산자 가격입니다. 생산자 가격 가격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은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가격은 여기서 세금 얼마입니까? 400원이죠, 그지? 400원. 400원 업 해가지고 요게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금액 크기예요. 요게 여기 지금 400이죠, 그죠? 요것도 400이야. 자, 이래 찾아내는 거죠. 우리 요 점을 찾아내야 돼. 이게 얼마고 이걸 얼마 차. 근데 특징은 하나입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 금액대는 400, 갭이 400원 돼야 돼요. 400원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가격 여러분, 요 금액은 요거보다 낮겠죠, 그죠? 요거보다 낮아. 요 금액은 요거보다 낮습니다. 낮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1,400원보다 낮은 것은 1,000원도 될 수 있고 1,200원 될 수 있겠죠. 일단 1,200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1,200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요 1,200원일 때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급자들이 몇 개를 공급하려고 한다고? 80개를 공급하려고 하죠, 그죠? 그 주진 데이터에서 1,200원일 때 몇 개를 공급하려고 한다가 80개를 공급하려고 했대.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요금 1,200원에다가 세금 400원 매깁니다. 그럼 1,600원 넣겠죠. 그럼 1,600원일 때 소비자들이 몇 개를 원해야 됩니까? 똑같이 1,600원일 때 봅시다. 소비자 80개 넣어줘. 여기 그럼 요게 1,000, 그럼 요 금액이 얼마라고? 1,200원이고 요거는 1,600원이다. 요거는 80 이래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찾아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가격은 얼마 상승합니까? 200원. 원래는 400원인데 지금 1,600원, 최종적으로는 1,600원이니까 200원 정도 올라간다, 그죠? 정부의 조수는 얼마입니까? 정부 정수입은 몇 개 그려야 됩니까? 80개 그려야 되고 곱하기 세금이 4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3천, 이거 맞죠? 32,000원입니다. 요 면적이야, 요 면적. 맞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잉여도 줄고 생산도 줄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요 사각형 부분을 정부가 뺏어가지, 그지? 원래 요 윗부분은 요거는 소비자 잉여고 요거는 소비자의 몫이고 아래쪽은 생산자 몫인데 정부가 이걸 쏙 뺏어가는 거야. 둘 다 줄어듭니다. 생산자도 줄어들고 줄어든다. 지출액과 가면 여러분 원래 이전에는 소비자의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자, 이전에는 소비자가 1,400원 주고 1,400원 곱하기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90개를 구입했어. 지금 얼마 구입하면 최종적으로 1,600원 주고 몇 개를 구입해요? 80개, 그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이게 수치가 여기 한 20 정도 더 클게요. 계산해볼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4 곱하기 9에서 36, 3. 요래 넣어줘, 그죠? 그 요건 얼마입니까? 16을 8로 하면 6, 8, 48, 4. 그죠? 1, 2, 8 온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2,000원 더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2,000원 더 지출액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요즘 10번 같은 문제도 좀 유심히 보세요. 요즘 왜냐면은 생산자한테만 세금 부과하는 경우 말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털어내기도 흔히 냅니다. 요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돼요. 특징을 잡으면 됩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 더 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문제 조금만 더 풀고 잠시 쉬고더라도 할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자, 과거 우리나라 민법은 뭐 등등등등. 지금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게 뭡니까? 조약이야. 이게 조약이죠. 조약입니다. 자, 1번에 기억은 국가 내 입법기관. 이 국가 내 입법기관이 뭡니까? 이 국회지, 그지? 맞습니다. 그 민법은 여러분, 민법은 법의 위치상 이게 명령입니까? 뭡니까? 법률이야, 이거. 법률이니까 국회가 제정한다, 그지? 맞습니다. 국내 입법기관 맞습니다. 니은에 우리나라에서는 니은 같은 국제법은 대통령이
그죠? 우리 조약 체결 비준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오케이. 조약 체결 비준 권한은 대통령이고 그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그죠? 오케이. 그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디귿에 우리나라에서는 니은이 헌법의 책을 공부되었다면은 헌법 같은 효력이 아니라 뭐라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에요. 헌법과 같은 효력이 아니고 국내법 같은 효력.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민법은 조약과 달리 이런 둘 다 조약도 성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둘 다 성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제법 중에서 성문화 안 돼 있는 게 뭡니까? 국제관습법과 일반원칙. 그지? 조약은 성문화되어 있어요. 국제법 중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것은 불문화되어 있는 것은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조약은 성문화되어 있어요. 틀렸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국제연맹. 그럼 가는 국제연맹이다. 그죠? 나는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는 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게 이제 총회다. 그죠? 나가 총회네. 등등. 그래서 밑에 뭐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ICJ가 있고요. 자, 1번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강대국 불참 맞습니다. 니네 나의 표결 방식은 주권평등. 그렇죠. 총회는 1국 1표 원칙입니다. 다 똑같이 해요. 총 1국 1표 원칙입니다. 기억은 거부권은 그렇죠. 우리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힘을 인정해 준다. 그죠? 맞습니다. 리얼에 여러분 국제사법조에서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강제적 관할권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두 분쟁 당사국이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만 재판권이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화 변동 양상인데요. 갑은 A국은 어떤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A국은 공존이야. 오케이. B국은 이게 B국은 여러분 그 네모가 동화네. 동화죠. 동화가 발생했으면 그죠? C국은 융합이다. 그죠? 오케이. 답만 볼까요, 여러분? 4번에 AC국에서는 지금 A국은 공존이고 여러분 우리가 융합의 특징이 뭡니까? 융합일 때 기존의 문화가 소멸된다 안 한다? 유지된다.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지된 것은 공존과 융합만 유지되어 있고 동화는 사라졌다. 그지?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1번 A국의 문화 변동 결과 A국은 공존이잖아요. 그죠? 공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오케이. 우리는 지금 서양식 결혼 예식과 전통 폐비기는 이게 지금 일종의 퓨전이야. 일종의 융합입니다. 융합된 형태. 여러분 공존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서양의 결혼 예식과 전통의 폐백 의례가 결합돼. 우리가 나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옆에서는 우리가 막 드레스 입고 하고 나도 또 뭐 했습니까? 막 쪽들 메고 앉아서 막 이거 그저 막 밤 던지면 밤 잡고 막 이렇게 했다. 그지? 결혼을 양식 한번 하고 전통식 한 게 아니라 하나의 결혼 시간에 두 개에서 섞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융합이고 여러분 공존 같은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우리 전통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서양식으로 한다. 그지? 그거는 공존이지만은 우리는 한 결혼식에서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이건 퓨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구나. 좋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갑과 을은 이것도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답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 보시면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뭘 쳐다봤을까? 들어받았다. 그죠? 들어받아가지고 부서졌네요. 근데 앞에서 뭐가 어떤 있었습니까? 그 휴대폰을 가져다 주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들고 가다가 충돌해가지고 부서졌잖아. 그러니까 뭐 채무 불이행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1번 보겠습니다. 각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게 쓰는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 없다 그랬죠.
계약의 성립 여부와 계약서 작성은 관계없습니다. 계약서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해. 1번이 틀렸습니다. 문서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에 갑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하면 어떻습니까? 효과는 그 손해배상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채무 불이행일 때, 또 하나는 불법 행위일 때. 그 채무 불이행은 이거는 한마디로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고 지금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가져주게 됐잖아요. 그죠? 계약 위반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폭행이죠. 폭행했다. 상황이 전혀 다르죠. 결과적으로 책임은 같은 효과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데 하나는 계약이 있고 없고, 이거는 계약이 있는 경우, 이는 계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2번 맞다. 3번에 갑은 병의 사고로 정신적, 여러분 손해배상의 책임 안에는 재산적인 것도 들어가고 정신적인 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갑니다. 4번에 인과관계와 여러분 항상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나, 그거는 이게 불법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똑같아요. 인과관계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너희 손해가 발생했다. 그지?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야 뭡니까? 그 일은 내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지? 항상 기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없으면 그는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는 얘기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죠. 인과관계 여부 관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15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좀 그냥 합시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네? 10분. 한 5문제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뭐 계산 문제도 다 끝났는데 금방 10분도 안 걸릴까? 한 5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뒤에 뭐 여러분 질문도 없습니다. 지금 다 뻥 비어 있어. 고속도로야. 그냥 그만둬도 돼. 근데 지금 여기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동포들 때문에. 10번 봅시다. 자, 이러면 가는 뭡니까? 이게 전문이다. 그죠? 등등. 지금 어떤 말이 보입니까? 가는 뭐 자유민주 기본질서 민주적이다. 나는 민주공화국이다. 등등 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돼야 되며, 이게 왜 나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란 말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강조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자유란 말과 민주를 딱 분리해가지고 자유민주. 그래, 자유는 보시면 자유가 존중한다. 민주는 국민의 동의에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에 나의 실현방은 나가 뭡니까? 이게 이제 나가 국민주권이죠, 그죠? 두 번째가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주권은 현재 우리가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하고 있습니까? 직접 민주 방식으로 실현합니까? 우리는 간접 민주 방식으로. 간접 민주 방식이죠. 그래, 2번 맞다, 그지? D급 볼까요? 다이라면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일단은 요게 있잖아요. 이거 봅시다. 이게 일단 D급 지문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일단 다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되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다는 뭡니까? 통일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외국인의 지위에 관계 없는 문장입니다. 일단은 그것도 틀렸고요. 또 뭐도 틀렸느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외국인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우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고요. 그냥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듯이 그 나라 쪽에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만큼 우리도 보호해준다. 그지? 뭐 그거를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우리 이 국민 자체가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인지 외국에 있는 국민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민이라면은 말할 거는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죠. 어쨌거나 이게 상호주의란 말은 정리합니다. 상호주의란 말은 우리 자국 국민을 타국에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도 보호해주겠다. 즉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미국에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도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 자체는 여러분, 다 자체는 이거는 평화통일 원칙으로서 외국인 지위 보장과 아무 관계없는 지문입니다. 그것도 틀린 거야. 리얼에 이것도 우리 수업 전에 강조했습니다. 복수정당제는 국민주권주의와도 관련되고 또 뭐도 관련됩니까? 자유민주주의와도 관련된다. 이게 복수정당제만 양쪽에 다 기어들어 있어. 그죠?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수업 전에는 다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16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A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됐다. 이거는 자유권이죠. 자유권 침해입니다. 그죠? B는 뭡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 이건 생존권이죠. 그죠? 생존권이고요. B는 뭔가요? 담당자 착오로 투표를 못했다. 이건 참정권이죠. 그래서 A는 자유권적 기본권, B는 생존권적 기본권, C는 참정권입니다. 그럼 일단 답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번 한번 볼까요? 가에서 만약에 소극적 권리인가? 그럼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세요. 가 지문에 A, 예. 왜냐면 아까 A가 자유권이니까지. A가 자유권이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이 소극적 권리입니까? 예, 맞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1번에 A와 달리 B는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B가 아니고 C죠. 그죠? 다 틀린 거야. 앞에 A, B, C만 우리가 규정만 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7번 볼까요, 여러분? 자, 사망했습니다.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네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더니 민법에서는 우리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상속권 안 줬죠. 그래서 민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야. 그랬더니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했으나 안 받아줬대요.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헌재로 직접 뛰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헌법소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어떻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죠? 그럼 뭡니까?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상속권을 안 줘도 관계없다. 그죠? 자, 1번입니다. 기억이 누구예요? 법원은 위헌에서의 결정권한이 없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결정권한은 헌법재판소 권한 사항이다. 그죠? 2번에 갑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1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소송 도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디귿에 3번에 갑이 청한 것은 위헌심상이다. 맞습니다. 4번에 뭐 불복할 때 대부분의 재항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라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다툴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끝나는 거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지금 A는 여러분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AB, 그럼 AB는 위부성 조학 사유 아니면 책임 조학 사유겠다. 그죠? A가 만약에 위법성이라면은 기억의 사례는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위법성이라면 기억의 사례는 뭐 우리가 위법성 조학 사유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 우리 그런 거 그죠? 자국행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심신상실자는 위법성 조학 사유입니까? 책임 조학 사유입니까? 책임 조학 사유다. 그죠? 2번도 그래서 틀렸죠. B가 만약에 책임이라면은 니은의 사례 이게 이제 심신상실이다. 그지? 틀렸어. 그죠? 여러분, B 2번에는 B 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의 가게에 뛰어드는 거. 이거는 긴급 피난이다. 그죠?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항 사유잖아. 그죠?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8세 어린아이가 나무의 집에 방해했다. 이거는 책임 조항 사유다. 그죠? 이게 답이네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질문 두 사람이 했네. 보겠습니다. 수사 착수했습니다. 피의자 갑을 체포 경찰서 들어갔고요. 피고인 갑이 참여심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떨어졌네요. 오케이. 자, 1번의 기억은 수사 착수는 검사의 기술, 여러분 수사 착수는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고 수사는 그냥 경찰도 수사할 수 있죠. 그래서 꼭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형사재판이야. 형사소송이야. 형사소송입니다. 2번에 피의자는 구속적 부심, 이게 맞죠? 이게 우리 유명한 말입니다. 디귿, 피고인도 여러분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다 진술거부는 다 있습니다. 이게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 리얼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여러분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의 판결과 같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미엄은 여러분 집행유예기간은 유예기간 동안에 죄를 짓지 못하면 면소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형선고 효력 상실. 그죠? 면소는 어떤 뭐 효과입니까? 선고 유예 효과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입법 절차입니다. 발의과 등등이 있고요. 자, 기억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의 경우에 국회의원 10인 이상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합니다. 니은이 뭔가요? 정부 제출 이전 단계에서 국무회의를 하죠. 여러분 정부 안을 제안할 때 정부 법률 안을 제안할 때 국무회의 심의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만은 국회의장이 국무위원으로 참여한 건 아니죠. 그냥 그는 국무회의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인데 왜 거기 왜 가요? 안 가는 거지. 디귿은 뭡니까? 법제사법위원회는 작구심사라 그러죠. 체계와 작구심사 맞습니다. 리얼에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지 여러분 대통령이 공포할지 거부할지는 며칠 안에 결정합니까? 15일 오기. 그렇게 틀렸습니다.